자, 현재 content.html 문서입니다. 인덱스 문서에서 자, content.html로 강제로 이동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이고요. 현재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추가적인 옵션을 걸어서 다른 쪽 페이지로 이동해서 각각의 기능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디에다가 자, 목차나 내용들을 정리를 해볼 건데요. 자, 당장은 혹시라도 모르신다면은 그냥 저렇게 쓰면 되는구나 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명은 다시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기능을 하나 살짝 줄 거고요. 자, 웹 기초 이해하기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다가는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1이라고 쓰면 좀 그럴까나? 자, 기초 내용 정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UL이라고 하는 태그를 하나 만들어 볼 거고요. 그 내부에 LI라고 하는 태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LI에다가는 A라고 하는 태그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기본 코드 형식 첫 번째 하고 페이지 위치를 이동하기 위해서 점/ 현재 문서 기준으로 A 베이스 코드 .html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하나 조금 더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쓸게요. 자, 뭔가 라인이 조금 더 많아졌고요. 아시는 분들은 큰 어려움 없이 그냥 제목이구나, 뭔가 구분했구나, 그 다음에 부제목이구나, 1, 2니까 얘보단 낮은 제목이겠구나, 그 다음에 어떤 목록을 쓰기 위한 거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지만, 자, 그렇지 않아도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 A라고 하는 아이는 자동으로 이동하는, 인덱스처럼 자동으로 이동하게 하는 명령어가 아니라 내가 클릭을 했을 때 해당하는 페이지로 이동하게 하는 명령어죠. 그래서 자, 브라우저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자,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에서 확인해 보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아까 썼던 내용들이 쭉 들어 있습니다. A라고 하는 태그로 감싸진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고요. 첫 번째 아이는 제가 영역을 샵이라고 href라고 하는 곳에 샵이라고 썼기 때문에 이건 임시 링크라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안 쓰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임시 링크 샵이라는 걸 붙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클릭하시면 간단하게 세로 고침처럼 처리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로 세로 고침을 하게 하겠다라고 하신다면은 현재 문서를 다시 돌려볼 거니까 점/content.html 자기 문서의 이름을 쓰시면 정말로 세로 고침 페이지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임시를 쓰려면 샵, 그 다음에 자기 페이지라고 하더라도 새로 고침을 쓰고 싶다면 자기 페이지 이름을 쓰는 게 맞다 라고 정의를 해드리는 거고, 자, 밑에 보겠습니다. 현재 문서를 기준으로 content.html 문서를 기준으로 a base code.html 문서로 이동하겠습니다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파일이 없기 때문에 만들어 줘야겠죠. 자, html 폴더에서 마우스 오른 버튼 누르고 new 파일을 하셔도 되고요. VS 코드 같은 경우는 키보드 컨트롤 키를 누르고 해당하는 글자를 클릭하시면 알아서 생성하거나 찾아가게 만들어 줍니다. 자, 크리에이트 누르면 이렇게 생겨나게 되겠죠. 자, 그러면 현재 문서 기준으로 다시 또 처음부터 내용 쓰시는 거예요. 자, 느낌표 하고 엔터 쓰셔도 되고 기본 아까 썼던 내용 쓰셔도 됩니다. en 자리에다가는 ko-kr 쓰고요. 현재는 메타 뷰포트 아직 무시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디에다가는 자, 현재는 a 베이스 코드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주석으로 문서 이름도 써주죠.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인덱스 문서를 기준으로 HTML 폴더 내부에 두 개의 파일을 만들게 된 거고, 이제 인덱스에서는 content.html로 이동하게 만들어 놨고, 이곳에서는 자동 이동이 아니라 클릭을 했을 때 content.html에서 이 글자를 클릭했을 때 어디로 abase 코드라는 파일로 이동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직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안 했기 때문에 확인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 먼저 할게요. 자, 내용 있으니까 클릭하겠습니다. 툭 찍으면 abase 코드라고 내용이 써 있죠. 자,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잠깐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보고자 하는 파일이 만약에 현재 열려있는 저처럼 오페라로 되어 있는데 오페라가 아니라 크롬으로 열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은 크롬을 기본으로 파일을 설정을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 있는 주소를 그대로 컨트롤 C 복사해서 크롬 문서의 주소창에 붙여넣기를 하셔도 똑같이 이동을 하겠지만 매번 크롬을 따로 켜서 쓰는 거는 불편하실 테니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매우 간단하게 윈도우 키를 눌러서 설정으로 갑니다. 자, 윈도우 키 눌러서 설정으로 가서 자, 클릭하시면 자, VS 코드의 설정이 아니라 윈도우 키에 있는 설정입니다. 똑같이 생겼죠? 같은 회사에서 만들다 보니까 모양이 똑같아요. 자, 이곳에서 앱이라고 있어요. 앱. 자, 앱을 들어가시면 기본 앱이라고 왼쪽에 들어있죠. 기본 앱을 수정하시면 되는데 여기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음악 플레이어를 다른 걸로 바꾸고자 하신다면, 이미지 뷰어를 다른 걸로 바꾸고자 하신다면 선택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앱을 찾아서 선택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비디오 플레이어 같은 경우도 기본 앱을 바꾸고자 하신다면 마찬가지 선택해서 기본 플레이어를 뭐 여러분이 원하는 뭐 곰플레이어 하시든 팝플레이어로 하시든 원하시는 플레이어로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약간 시간이 걸릴 수는 있긴 하겠지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우리는 밑에 있는 웹브라우저 기본 브라우저를 저희의 경우는 오페라로 되어 있는데 만약 크롬으로 바꾸겠다 하시면 선택해서 크롬으로, 크로미움 엣지를 원하시면 크로미움 엣지로, 웨일을 원하시면 웨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저는 크롬으로 할게요. 선택하시면 크롬 브라우저가 기본으로 바뀌고요. 초기화 누르시면 다시 삭제가 돼서 다시 재수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초기화를 누르시면 안 되겠죠. 자, 혹시 모르니까 음악 플레이어도 일단 바꿔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설정이 다 되었다면 그냥 닫으시면 돼요. 그럼 앞으로는 서버를 실행했을 때 껐다가 실행해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실행했을 때 오페라가 아니라 크롬으로 실행이 될 건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롬만 보거나 오페라만 보거나 하나만 보시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중간중간에 열어도 상관없으니까 꼭 흔히 말하는 5대 브라우저, 하지만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사파리는 볼 수 없으니까 일단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브라우저들을 모두 활용해서 중간중간 점검을 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자, 일단 크롬으로 바꿔서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내용을 이렇게 해놓고
자, 왼쪽에 있는 탐색기는 열었다 껐다 하시려면 컨트롤 B라고 하는 키로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고요. 물론 눌러도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미니맵은 저는 잘 안 쓰므로 뷰에서 미니맵을 쇼 미니맵 꺼주겠습니다. 그럼 오른쪽에 미니맵이 안 보이겠죠? 자, 중간중간에 세팅하는 방법들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베이스 코드에서 우리가 써야 되는 코드 내용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크게 네 가지 파트 정도로 구분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목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목, 그리고 두 번째는 내용이라는 개념, 세 번째는 영역, 네 번째는 목록이라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요 네 가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 한 가지를 더 드려야겠네요. 5가지로 하겠습니다. 그냥. 자, 링크나 또는 이미지 같은 개념, 기타 기능들을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얘네가 굉장히 많은 HTML 태그들, 코드들이 존재하지만 이 5가지가 가장 베이직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베이직을 먼저 설명을 합니다. 자,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제목이라고 하는 뜻은 웹페이지에서 가장 대표 문구, 제목, 타이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타이틀은 상단에 있는 이 타이틀과 하는 개념이 다르겠죠? 상단에 있는 타이틀이라고 하는 태그는 뭐예요? 현재 페이지에서 전체적으로 이 안에는 무슨 페이지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는 현재 페이지는 흔히 웹 기초 페이지고, 현재는 기본 코드 내용을 보는 곳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곳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타이틀은 해당하는 문서, 여기 내부에 들어가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흔히 타이틀의 형식으로 흔히 말하는 헤딩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다 라고만 쓰겠습니다. 자, 내용이라고 하는 아이는 단락 또는 본문의 의미를 가진다 라고만 쓰겠습니다. 자,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지만 역할의 구분을 하기 위한 형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록으로서는 여러 개의 여러 내용을 나열할 때 쓰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링크 및 이미지는 클릭 시 필요한 페이지로 이동하거나 그 다음에 원하는 이미지를 보게 만들거나 하는 기능을 말하겠죠. 자, 이렇게 5가지를 설명을 먼저 드릴 거지만 약간의 옵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줄바꿈이라든가 구분을 하는 명령어도 설명하겠습니다. 이건 대놓고 br과 hr이라고만 하겠습니다. 자, 단순 줄바꿈과 위와 하위, 내용 구분이라는 형태죠. 자,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자, 제목이라고 하는 서체는 흔히 말하는 H, 여기 말하는 헤딩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데요. 자, 이 아이는 H1이라고 하는 형태부터 H6까지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총 6개를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간략하게 약식으로 코드를 쓸 때는 H 곱하기 6 이렇게 하면 알아서 1, 2, 3, 4, 5, 6이라고
쓸 수 있게끔 VS 코드는 이런 기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밋이라고 하는 단축키 기능이에요. 자, 하지만 이렇게 하시면 손에 익지 않으실 테니까 이거는 그냥 보여드리는 용도로 쓰는 거고 직접 쓰겠습니다. 자, H1 그 다음에 H2 그 다음에 H3 H4 H5 H6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 사용하시면서 약간의 팁을 좀 드리자면 커서가 어디 있든 간에 키보드에 엔터를 누르면 뒤를 기준으로 끊어서 내리겠지만 키보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시면 뒤에 있는 아이는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커서가 내려오게 됩니다. 컨트롤 엔터고요. 반대로 자, 현재 위치에서 쉬프트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쉬프트 엔터냐 쉬프트 컨트롤 엔터냐 컨트롤 엔터냐에 대한 차이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H1부터 6까지 하는 거요. 설명 간단하게 드리자면요. 자, 이밋이라고 하는 키는요. 자, 제가 쓸 나이가 H잖아요. 그때 뒤에 오는 나이가 뭐예요? 숫자죠. 숫자를 이미지라고 하는 기능이 달러로 인지를 하는 거예요. 달러로. 그래서 H라는 글자를 쓸 거고 뒤에 달러라고 해서 1부터 표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 내가 만들 나이가 예를 들어 5개다. 그러면 곱하기 5 하면 1부터 5까지 만들겠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클릭해 볼게요. 자, 혹시 모르니까 줄 바꿔서 자, 그렇죠. 바꿔 얘기하면 H1부터 6까지 밖에 없는데 내가 10 썼다. 이렇게 생성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이런 거 조금 주의해서 만드셔야 됩니다. 자, 이미지라는 키를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하진 않을 거지만 혹시라도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면은 사이트 미리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emet.io 입니다. emit.io 이곳이에요. emit.io라고 하는 사이트를 오시면 어떻게 사용하는지 데모로 설명을 열심히 할 거예요. 이건 근데 한두 번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 emit.io 사이트만 보지 마시고 자, 조금 더 갈게요. 왼쪽에 도큐멘테이션이 쓰는 요령에 대해서 각각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CSS 쓸 때, 뭐 쓸 때, 뭐 쓸 때 하고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클릭해서 보시면 열심히 알려줄 겁니다. 오른쪽에 div 꺽쇠하고 ul 꺽쇠하고 li를 하고 탭 누르면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뭐 div 플러스 p 플러스 bq 하고 쓰면 이렇게 나옵니다 라고 나오는데 처음에야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거 추격된 키가 있는 게 낫겠죠. 왼쪽 하단에 보시면 치트 키가 있어요. 치트 키로 들어가시면 자, 이렇게 모든 아이들을 묶어서 사용하는 요령들을 설명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이렇게 풀어집니다 라고 되어져 있으니 몇 번 해보시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냥 아예 주소를 대놓고 얘기하자면 document.emit.io /치트시트 docs emit.io 치트시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H1부터 6라는 코드를 만들어 봤는데요. 자, 이 코드는 먼저 얘기를 드리자면 H7 없습니다. 네, H7이라고 하는 태그는 없어요. 물론 HTML5에서는 없는 태그를 직접 만드실 수는 있지만 누가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구형 브라우저들은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바꿔 얘기하자면
스타일 가이드 만들어 보신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이 이걸 H1부터 H10까지 만드신 분도 있더라고요. 확인하십시오. 내가 그랬나 안 그랬나 확인하시고 그랬다면 수정하셔야겠죠. 자, 그때 설명드리려다가 지금 설명 일부러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H1부터 6라고 하는 아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흔히 말하는 레벨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뭐예요? 같은 곳의 공간을 차지하지는 보편적으로 않겠죠. 태그를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레벨링으로 HTML 문서에 헤드를 만들고 그 안에 만드는 레벨링을 처리하는 것처럼 보편적으로는 H1 하위로 2, 하위로 3식으로 레벨링을 갖춰서 작업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H1부터 6까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H1은 하나의 웹 문서에서 가장 중요한 제목이라는 뜻이고요. 자, 또 하나 덧붙이자면 하나의 문서에 한 번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쵸? 자, H2는 뭐예요? 문서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제목이 되겠죠. 얘는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 4개 쓰셔도 관계없고요. 자, 바꿔 얘기하면 얘네들은 3, 4, 5, 6 모두 세 번째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로 들어가겠죠. 제가 뭐지? 자, 째로 쓸게요. 자, 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아이들이 무슨 의미를 하는지 조금 뒤에 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지만 H6가 가장 마지막 요소이기 때문에 여섯 번째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진 않고요. 제목이라고 하는 자, 문서에서 하나의 문서에서 제목으로 구분되는 요소 중에서 가장 하위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정의를 내립니다. 그럼 이렇게 된 아이들 말고는 제목으로 쓸 수 있는 아이는 없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또 다른 어떤 기능을 썼을 그 안에서의 또 제목을 또 쓸 수 있는 형태가 존재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영역 구분하는 거에 대한 제목이라고 기억하시는 게 가장 쉽습니다. 자, 큰 덩어리의 제목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목차 제목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라고 정의를 내려드립니다. 그래서 표현된 내용이라고 그냥 쓸게요. 자, 그래서 제목이라는 형태로 구분을 해놨는데요. 결과물을 보시면 자, 요렇게 쭈루룩 나와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가지고 크기가 다르구나 라고 해서 크기로서 이해를 하시는 분이 많은데 크기는 아니고요. 의미상으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시멘틱하게 의미상으로. 크기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 디자인을 한다라는 기능으로서 스타일이라고 하는 태그에다가 H1이라고 하는 아이에다가 자, CSS는 바디에 존재하는 요소를 직접적으로 선택해서 이 아이를 바꿀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H1이라고 쓴 것은 밑에 있는 H1 태그를 선택하는 거죠. 이 태그를 나는 폰트 사이즈라고 하는 기능을 예를 들어 10픽셀로 주겠다 라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이즈가 바로 바뀌기 때문에 크기로서 이해하시면 낭패를 보기 쉽다. 항상 디자인 쪽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의미상으로 해석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미로 구분하자. 자, 그러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건 주석 걸었어요. 자, 그럼 제목이라는 개념으로 태그라는 걸 한번 이런 형태로 들어가는구나 라고 한번 보셨습니다. 자, 이제 설명에 대한, 자, 위에서 언급했던 제목에 대한 건 끝났어요. 이제 밑에 내용이라는 걸 보여드릴 건데요. 자, 제목과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 자체가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의 내용과 아래 내용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일부러 HR이라고 하는 형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마크다운에서는 짝대기 3개를 쓴 거랑 100% 똑같은 뜻이고요. 해석은 horizontal, 수평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건 특별한 해석은 쓰지 않겠습니다. 자, 싱글 태그라는 거. 그럼 P 태그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P. 자, 내용을 작성하는 요소로서 단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락, 영어로 해석하자면 패러그래프이겠죠. 패러그래프의 약자인 P를 쓴 겁니다. 그래서 P 태그, P 요소라고도 합니다. 자, 하지만 이 P도 그렇고 H도 그렇고 많은 태그들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바로 줄바꿈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중간에 엔터로서 줄바꿈을 하더라도 줄바꿈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웹 문서는 웹 문서에서는 띄어쓰기를 여러 번 하거나 그 다음에 엔터를 이용하여 줄바꿈 처리하는 것은 의미 없는 행동으로 아니다. 이러면 좀 어렵죠. 자, 띄어쓰기 한 칸으로 인지한다 라고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만약에 만약 줄바꿈을 처리해서 구분하고자 한다면 뭘 써라? BR이라고 하는 요소를 작성해라. 자, 그래서 결과물을 보신다면 BR이라고 하는 아이는 요소 태그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물은 이렇게 중간에 갑자기 줄바꿈 처리가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브라우저에서도 그 형태를 만들어 보고 싶은데, 자, 중간쯤 여기서 만약에 줄바꿈 처리하고 BR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이고 싶은데 그렇게는 할 수 없나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는데요. 자,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쓰시는 게 아니고요. 이 꺽쇠 자체는 하나의 용어예요. 하나의 용어이기 때문에 용어를 코드로, 아니, 우리 실시간으로 형태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바꿉니다. N. 자, 왼쪽 이 표시 자체가 뭐예요? 수학 기호로는 작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N, L, T. rather than, 작은 이란 뜻이에요. 세미콜론. 붙이고, 자, BR 그대로 쓰고, 끝에도 N, GT, 세미콜론. 크다라는 뜻으로 greater than 이라는 뜻으로 씁니다. 그러면은 실제 결과물은 이렇게 코드처럼 나타나게 만드는 거죠. 자, 이런 형식으로 쓰시는 게 맞고요. 이런 표시를 할 때 주의사항은요, 요 end라는 이 표시도 있는데, 이것도 만약에 나는 표현하고 싶은데 중간중간 이렇게 end 이렇게 쓰면요, 이것도 용어거든요. 용어기 때문에
표시는 나올지 몰라도 이거는 에러 코드예요. 잘못된 코드예요. 만약에 이 AND라는 표기를 하고 싶다면 N, A, M, P, 세미콜론이라고 쓰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 이 글자를 %라고 합니다. 네. %의 약자로서 AMP 하고 끝났습니다. 세미콜론. 이렇게 표시하는 게 맞아요. 결과는 똑같이 AND로 뜹니다. 자, 이건 살짝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 자, 지금 보시는 이러한 NLT 세미콜론, NGT 세미콜론 같은 특수하게 용어로 표현하는 이 형태를 우리는 엔티티 코드라고 합니다. 자, 밑에다 살짝 주석으로 쓸게요. 엔티티 코드라고 해서 자, 특수 형태를, 특수 글자를 자, 브라우저에 자, 올바르게 글자로 표현하고 싶을 때 쓰는 표현을 우리는 엔티티 코드라고 하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억새 가로의 표시는 우리는 NLT 세미콜론, 또 뭐 이렇게 쓴 거는 NGT 세미콜론. 자, 여기서 하는 AND라는 이 표현도 용어기 때문에 AND라고 쓸 때는 NAMP 세미콜론. 뭐 예를 들어 카피라이터란 어떤 카피라이터 아이콘을 쓰려면 nCopy 라는 표현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역슬러시가 아니라 원화 표시도 있어요. 통화기금에 쓰는 표시도 있습니다. 달러 표시도 마찬가지겠죠? 달러를 쓰는 게 아니라 N 달러라고 하는 표시를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들을 찾아서 해보시면 되고요. 원화 통화 기금 표시는 조금 찾기가 까다로워요. 물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살짝 찾아서 보여드리자면, 자, 여기다가 엔티티 코드라고 검색을 하시면 첫 번째 줄에 있는 아이를 쓰셔도 상관없는데 얘가 생각보다 조금 아쉬울 때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요거 nCopy 이런 것들, 뭐 midDot 이런 것들, 왼쪽에 글자로 표현되는 거든 숫자로 표현되는 거든 관계없어요.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자, common, query, mass, direction, 뭐 mist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니까 보시고 쓰시면 됩니다. 하지만 얘가 다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사이트들을 찾아서 써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DOLLAR이군요. DOLLAR. 달러는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지만 우리나라 통화기금 원 표시가 아쉽게도 조금 그래요. 그래서 뭐 한국의 코리아 이런 건 잘 안 보여서 엔티티 코드 통화 하시면 또 따로 나올 겁니다. 거기서 찾아서 입력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원화 엔티티 코드 여기 있네요. N#8361 세미콜론 한국 통화. 자, 들어가서 직접 보면 되긴 하는데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직접 찾아보십시오. 되셨죠? 자, 돌아가서 이런 형태를 한번 슬쩍 보셨기 때문에 자, BR이라고 하는 코드는 뭐다? 내용상의 줄바꿈하는 코드다 라고 인식하실 수 있다 라고 설명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제목과 맨 마지막 줄바꿈 구분을 한 번에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밑으로 내려가서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p 태그가 아니라 pre라고 하는 태그도 존재합니다. 자, 직접 띄어쓰기를 하거나 직접 띄어쓰기를 사용하거나 줄바꿈을 하거나 뭐 원하는 대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pre 한다면 pre 요소를 하면 되나 실제로는 매우 불편함으로 코드의 내용을 표현하는 형태가 아닌 경우에는 사용률이 매우 낮습니다. 실제로 확인해 보시면 제가 여기를 띄어쓰기를 지금 처리를 했죠. 그럼 이만큼 들여쓰기를 일일이 다 해요. 코드가 보시면 이렇게 들여쓰기 됐죠. 엔터를 해서 되게 편할 것 같지만 내가 가독성을 위해서 조금 더 보기 좋게 해야겠다, 아니면 여기를 이게 아니라 이렇게 써야겠다 라고 하시면 이만큼 전부 다 들여쓰기가 처리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편한 형태가 되는 거죠. 네, 보시면 그대로 이렇게 들여쓰기가 전부 다 먹어버립니다. 심지어 제가 스페이스를 해놨으니까 이렇지만 만약에 여기를 스페이스가 아닌 탭키로 수정을 했다면 훨씬 더 많은 공간을 띄우게 되겠죠. 네,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둘 다 P도 pre도 내용의 뜻합니다. 자, 그 다음에 pre 뿐이 아니라 몇 개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Q라고 하는 코드도 있습니다. 자, Q 요소는, Q라고 하는 태그는 자, 인용문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인용문의 형태를 뜻하는 내용으로서 자, 한 줄의 내용을 작성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하게 되어져 있고요. 자, 결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 보시면 자, 이렇게 보이시나요? 딱히 제가 언급하지 않았지만 따옴표가 앞뒤로 자동으로 들어가면서 글을 누군가 말하는 대사 형태처럼 표현하고 있죠. Q는 그러면서 조금 더 얘기하자면 자, 블럭 쿼토라고 하는 태그도 있습니다. 굉장히 말이 어렵죠? 자, 블럭 쿼토라고 하는 태그는요. 자, p 태그를 먼저 쓸게요. 자, 인용문의 문들의 집합 코드입니다. 즉 단순하게 하나짜리만 쓸 때는 Q코드만 쓰시면 되기는 하겠지만 흔히 대사, 흔히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연극 대사, 시나리오본 이런 거를 쓸 때는 한 줄이 아니라 여러 줄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여기다가 Q라고 하는 태그를 넣어가지고 자, 너 왜 그래? 아이고. 그러면은 상대방이 내가 뭘? 자, 해서 아이고. 언제 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쉬지 뭐. 자, 이렇게 서로 대화가 오가는 형태처럼 만들 때 표현할 때 많이 쓴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런 것들에 대한 집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이 블럭 쿼트는 주로 Q 태그를 사용하지만 P 태그를 쓴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면 나레이션이 필요할 테니까요. 자,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돼요? 중간, 옆으로 나열하고 있죠. 옆으로 나열하고 있는 형태들은 흔히 말해서 인라인 요소라고 합니다. 블럭 요소가 아니라 옆으로 나열된 사이즈를 가질 수 없는 요소라고 해서 인라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여러분이 원한다면 줄바꿈을 하기 위해서 VR로 이렇게
구분지어서 쓸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지금 보신 형태가 인용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블록 쿼트 안에 보편적으로 Q 요소를 쓴다. 따로 쓰기도 하지만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쓰게끔 권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얘기를 드리자면, 자, 이렇게 얘네들이 서로 대화하는 경우로 쓰기도 하겠지만, 누군가가 얘기를 할 때 뭐 소크라테스 얘기하고 누가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인용문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어디서 발췌했다라는 내용들을 참고해서 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여기에 들어간 속성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CITE예요. 자, 뭐라고 읽어야 될까요? 사이트? 그럼 SIT는 어떻게 읽어야죠? 자, 이거 인용하다라는 단어긴 하거든요. 인터넷 잠깐 찾아볼까요? 단어가 궁금해서. 자, CIT. 자, 검색하면 인용하다. 아, shit이라고 하네요. shit. 네. 어려우니까 패스. 자, 자, 여기다가 URL 주소 입력하시는 거예요. 자, 인용 내용이 아니 원본 첨부 주소를 쓰시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자, 별도로 차후에 이제 이미지 태그를 쓸 때도 아마 또 똑같은 사이트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여기서 CIT가 있으니까 여기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근데 CITE라고 하는 태그도 있어요. 띠용, 이게 뭐야? 자, 이거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해요. 바로 위에 이미지가 들어있고요. 자, 이거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설명할게요. 이미지가 존재하고 이 이미지를 뭐 하는 거? 자, 작품명 해가지고 물리를 거닐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림이 있으면 그 밑에 이렇게 조그맣게 제목을 달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쓸 때 누구누구 그 사람이 이렇게 작품을 설명했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그런 인용문들 같은 걸 할 때 쓰는 게 바로 이 태그예요. 조금 위에 있는 내용하고 의미가 좀 다르죠. 자, 요거는 이미지 쪽에 들어갈 거니까 살짝 범으로 쓰고, 근데 요즘에는 요 태그는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없어진 건지 아직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그래서 참고만 일단은 하십시오. 나중에 요거 대신에 대하는 태그가 챙겨난 게 또 있어요. 그건 그때 한 번 더 언급을 하죠. 자, 그래서 인용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사의 주소를 쓰는 경우도 있죠. 하나의 사이트에서는 맨 밑에 들어가면 뭐 주소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데 그걸 푸터 영역이라고 하죠. 그 영역 내부에 회사 주소, 그 다음에 사업자 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이런 걸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아이는 엄밀히 말하면 피테크가 아니죠. 설명이 아니니까. 그럼 이걸 뭘로 해야 되지? 네, 이런 것들을 쓰는 곳이 있습니다. address, 어드레스, 말 그대로 주소라고 하는 태그입니다. 자, 이곳은 자, 사이트의 주소나 뭐 설명을 주소, 연락처 등을 입력하는 곳으로서 그냥 한 줄로 쓸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보편적으로는 피태그를 이용해서 주소명, 주소 내용을 쓴다던가, 또 사업자 번호를 쓴다던가, 그 다음에 뭐 연락처를 쓴다던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드레스라고 되어져 있어요. 당장에 우리 눈에는 글자가 기울여져 보입니다. 어드레스라고 하는 태그 자체는 기울여서 글자가 보이게끔 만드는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난 이렇게 기울여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왜?
이건 디자인적으로 다 바꿀 수 있는 거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위에 있는 요 사이에 공간들 떨어져 있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글자나 이런 따옴표 마음에 안 드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바꿀 수 있어요. 대부분 다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당장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뭐 한다? 각각의 요소들의 기능과 의미를 해석을 해야 된다. 여기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내용이란 얘기의 큰 틀은 일단은 정리가 되는데, 자, 이거는 큰 틀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자, 이번에 자, 큰 내용에 해당하는 두 번째 설명을 또 하나 하려고요. 뭐가 또 있어? 자, 내용 2 있습니다. 자,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HTML 태그는 블록 요소와 인라인 요소라고 하는 나이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블록 요소는 사이즈를 가질 수 있고 인라인 요소는 사이즈를 가질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단순하게 그 사이즈를 가질 수 있는 아이들은 태그끼리 어떻게 된다? 밑으로 떨어지고 떨어지고 떨어진다. 실제로 주소 내용과 사업자 번호와 연락처 떨어져 있죠. 근데 여기 위에 있던 너 왜 그래? 내가 말 언제 쉬는데? 지금 쉬지 뭐. 이렇게 써있던 이런 내용들은 원래 줄바꿈이 되는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BR이라고 하는 태그를 중간에 집어넣어서 강제로 줄바꿈 처리를 한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얘네들은 하나의 문장 형식이었던 거예요. 엄밀히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사이즈를 가질 수 없는 형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건 인라인 요소라고 하는 거죠. 자, 단순하게 자, 크기를 가질 수 없는 인라인 요소들의 내용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크기를 가질 수 있는 어떤 내용을 잡아서 그 안에 쓰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인라인 요소는 독단적으로 혼자 쓸 수는 없어요. 무조건 블록 요소로 감싸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담는 p 태그에다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내용을 작성할 때는 때로 강조를 하고자 할 때도 있다. 흔히 말하는 그 강조를 어떻게 해요? 굵은 글씨를 사용하거나 기울임을 쓰거나 그 다음에 밑줄을 표기하거나 그 다음에 내용이 정리가 다 해서 완료되었다는 완료 의미의 취소선을 넣거나 그냥 취소선이라고 할게요. 취소선을 넣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러한 표현을 쓰는 건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굵은 글씨라고 하는 이 글자를 앞뒤로 B라고 쓸게요. 또 기울임은 I라고 쓸게요. 자, 밑줄 U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소선은 S라고 쓰겠습니다. 자, B, I, U, S. 자, 이런 아이들을 넣고 싶을 때 코드를 작성할 수 하는 기능이 있지만 제가 방금 보여드린 위 내용은 모두 사용할 수 없는 기능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용할 수 없는 기능이 아니고 모두 강조의 의미가 아니다라고 변경 설명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게 B, 굵기. 그 다음에 기울인 게 I, 밑줄 U. 중간에 취소선 S라고 표기를 하게 되어져 있지만 강조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디자인적으로만 표현하는 I가 이런 코드들일 뿐이에요. 결과는 자 먼저 보여드릴까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굵은 글씨, 밑줄, 취소선, 중간에 기울임으로 표시를 하고 있죠. 물론 복합성으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다 앞뒤로 B를 한 번 더 감싼다던가 뭐 밑줄을 한 번 더, U를 한 번 더 감싼다던가 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강조가 아니에요. 자, 왜 강조가 아니에요? 누가 보더라도 강조처럼 보이는데 자, 일단은 강조에 대한 정의를 살짝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웹문서에서 강조의 의미는 말 그대로 그 뜻을 전달 가능해야 합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시각적으로는 문제가 없이 나오긴 하겠지만 만약에 이걸 글을 못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여기는 그냥 굵은 글씨를 사용하거나 기울임 쓰거나 밑줄 쓰거나 취소선 넣고 싶을 때 이렇게밖에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강조는 굵은 글씨를 쓸 때는 정말로 말 그대로 굵은 글씨라고 읽거나 아니면 조금 더 빠르게 기울임이라고 읽거나 약간의 뭔가 템포라든가 내용들을 강약을 조절해서 설명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뭔가로 누가 듣더라도 뭔가 여기가 중요한 항목이구나 라고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의미 전달을 명확하게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는 의미로 자, 시각적인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매우 중요, 즉 위험과 유사한 중요한 강조를 뜻하는 코드를 쓰셔야 된다. 이거는 스트롱이라고 하는 태그입니다. 일부러 줄바꿈 할게요. 자, 결과로 시각적으로 보이는 건 B 태그와 똑같이 생겼어요. 스트롱 태그는. 하지만 B 태그는 그냥 굵은 글씨일 뿐이에요. 약간의 의미는 있습니다만 크게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스트롱은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뜻으로 그 중에서도 정말 고위험, 정말로 강요라는 뜻의 강조를 뜻합니다. 현재 주변에 위험 요소가 있으니까 절대 접근하지 마시오 라고 하는 것은 스트롱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자, 또 다른 강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자, 중요한 의미이지만 강요보다는 자, 권유의 성격을 띠고 있는 코드도 있습니다. 이 아이를 우리는 EM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보실 때에는 기울여져 있을 거예요. 네. 스트롱과 EM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해서 여기서부터 들어갈 수 없는 출입금지 지역입니다 라고 강요하는 것은 스트롱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곳엔 가급적 들어가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들어갈 수 있지만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유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EM이라고 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거죠. 네. 자, 약간의 차이점이 존재해요. 자, 그 다음에 자, 마찬가지 강조 처리되는 기능으로 재확인의 의미 또는 뭐 기억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바로 INS라고 합니다. 흔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밑줄 이렇게 하는 거. 자, 밑줄 쳐서
기억하세요. 이런 것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다음에 또 뭐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말 그대로 INS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이미 자, 처리가 되어 현재 내용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라는 의미 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del이라고 하는 태그를 사용합니다. delete라는 뜻이겠죠? 자, 이미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면 그냥 지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이미 지난 이벤트니까 그냥 파일을 삭제를 해버려야지. 그건 아니라는 거죠. 물건을 올렸습니다. 누가 중고나라에 물건을 팔려고 올렸습니다. 팔렸으면 팔렸습니다 라고 하는 이 문서를 그냥 취소선을 넣어가지고 더 이상 판매하지 않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문서 자체를 삭제를 해버리는 거는 그 근본 자체를 끝내겠다, 없애겠다는 의미가 되니까 웹은 굉장히 위험한 뜻이에요.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자, 근거 자료를 남겨야 된다라는 해석이 되기 때문에 delete라는 뜻으로 이미 처리가 다 끝났으면 이렇게 슥 하고 취소선을 넣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위에 있는 B, I, U, S라는 뜻보다는 strong, EM, INS, del 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의미를 기억해야 하며, 자, 위의 내용 중에 B나 U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건너뛰고, 자, I 요소는 감정의 표현이라는 의미를 재해석했어요. 옛날에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감정의 의미를 가지자라고 썼어요. 그래서 가짐으로 일반적으로 주로 아이콘 또는 이모티콘을 쓰는 용도로 현재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S라는 요소 또는 스트라이크라고 쓰기도 해요. S 대신에. 자, 이 S나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이 요소는 HTML5에서 완전히 삭제되어진 요소이므로 더 이상 쓸 수 없습니다. 쓰시면 안 되는 코드예요. 쓰는 코드가 아닙니다. 자, 이 얘기는 어디서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여기 있는 것 중에 I, S, 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의미들을 한 번 더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쓸 때 strong, EM, INS, del 이라고 하는 의미들을 가지고 강조를 하는 것이고, 나는 BIUS라고 하는 I는 쓰지 않는다. 하지만 I 같은 경우는 이모티콘이나 아이콘 같은 거 쓸 때는 쓰겠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이런 것들에 대한 가장 샘플링을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한다면, 자, 뭐 여기 사이트는 안 보이는데, 자, 여기서 없군요. 그냥 뭐 네이버나 다른 데 가시면 여기 당장 보이는 것들 중에 여기 뉴스 스탠드 앞에 아이콘 그림 있죠. 요거 뉴스에 관련된 아이콘이잖아요. 이거 아이태그란 얘기예요. 또 옆에 보면 메뉴에 관련된 버튼이 들어있죠. 버튼이라는 태그도 들어있긴 하겠지만 일단은 얘 표현을 할 때는 I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표현한다. 요거 아이콘, 아이태그, 요 아이콘, 아이태그, 이런 식으로. 이건 따지면 아이콘 또는 이모티콘에 해당할 테니까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것은 감정의 표현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사람이 어떻게 될 거다라고 인식하는 거니까 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죠. 자, 각각의 의미를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각 코드들에 그냥 쭉 설명을 작성하고 있으니까 조금 복잡하더라도 여러 번 자주 보시기를 권장드리면서, 자, P 하나 더 써보겠습니다. 자, 내용상에, 자, 내용상, 자, 문서의, 자, 이름 또는 용어,
내용상 용어를 사용할 경우 우리는 요약 형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쵸? 자, 언제? 흔히 말하는 버카충 이런 거. 이거 뭐예요? 그쵸? 버스카드 충전이잖아요. 자, 이런 뜻은 그냥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과 뒤에 A, B, B, R 이라고 하는 태그를 쓰게끔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 A, B, B, R에다가 타이틀이라고 하는 속성을 딱 쓰고 버카충이 뭐냐? 라고 하면 버스 카드 충전이라는 뜻이에요 라고 해석을 쓰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요약된 글자를 흔히 말해서 뭐예요? 해당하는 용어의 각 첫 글자를 대표적으로 쓰는 형태다 라고 해서 ABBR은 두문자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꿔 얘기하자면 HTML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뜻이 뭐냐?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예요. 그러니까 ABBR 태그를 쓰고 여기다가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고 쓰고 여기다가 HTML이라고 표기하게 되어 있는 거죠. 네. 실제로 이렇게 쓰셔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얘네뿐이겠어요, 뭐. 하이퍼가 이게 아니라 HY인가요? 자. CSS도 마찬가지고. 그쵸?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용어들 많은 것 대부분이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심지어 이때 이 안에 들어가는 글자들은 소문자가 아니라 대문자로 쓰셔도 관계없습니다. 왜? 어차피 얘네들 사실 대문자가 맞는 거니까. 두문자어니까. 주의하실 점은 이 안에 들어간 요약 글자가 예를 들어 그냥 HTML처럼 낱글자를 하나하나 읽어내는 경우라면 대문자로 쓰시든 소문자로 쓰시든 그건 관계가 없어요. 그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 이런 랭귀지가 있습니다. SASS. 자, 이런 아이가 있어요. 이런 랭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것도 사실은 축약어예요. 두문자어로 만들어진 축약어인데 이 축약어를 난 대문자로 보여주고 싶어 해가지고 이렇게 대문자로 쓰시면 스크린 리더 프로그램은 무조건 앞으로 계속 SASS 이렇게 읽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난 대학교라고 하는 사이트를 만들고 싶어 했는데 유니버시티 이렇게 썼어요. 그럼 이건 유니버시티라고 읽는데 난 이거 대문자로 쓰고 싶어 해가지고 UNIVERSITY 이렇게 쓰면 프로그램은 UNIVERSITY라고 죽어도 계속 이렇게 읽어요. 네. 대문자로 쓰시면 대문자로 읽는다니 한 글자 낱글자로 읽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보고 싶은 건 디자인, CSS로 쓰시는 거고 낱글자로 읽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발음을 하고 싶다면 소문자로 쓰시는 게 맞습니다. 단 첫 글자는 대문자로 쓴다고 해서 U 하고 니버시티라고 읽진 않죠. 이건 통으로 읽죠. 자, 이것도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대문자로 쓸 수 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소문자로 쓰고 대문자로 표현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먼저 드립니다. 자, ABBR은 축약어 쓸 때 우리 눈에는 이렇게 보이고 이 아이는 풀 네임을 쓸 때 씁니다. 결과 어떻게 나오느냐? 자, 맨 밑에 자, 여기 있죠? 자, 뭔가 밑줄돼 있죠? 마우스 올려볼게요. 쓱 보이시나요? 설명 떠 있죠? 네. 옆에 것도 마우스 딱 올려보면 저렇게 설명이 써 있습니다.
저 글자는 읽어주진 않아요. 스크린 리더 프로그램이 읽어주진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몇 가지 작업을 하셔야 되긴 하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쟤네들은 원칙적으로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그 의미와 해석을 확인할 수 있게끔 써주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런 의미도 추가가 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양이 많지만, 자, 내용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기능들을 쭉 훑어보셨습니다.